14일 민주당 성향의 언론 민들레와 더 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명단을 공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민들레는 유가족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도 하지만 이 죽음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 이 사회 전체가 희생자들의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태원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이번 사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이제 잘못 끼운 첫 단추에 맞단추를 끼운 격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새삼스럽지만 잊고 있었던 게, 사람이 여러 사망하는 이런 좀 큰 참사가 발생하면은 항상 그 희생자들의 이름이 공개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세월호 참사 때도 당시에 그 실종자들의 명단이 방송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삼풍백화점 당시에도 삼풍백화점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방송에 나오면서 확인하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보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 그런 서구의 주요국들도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은 그 이름을 바로바로 공개하거든요. 심지어 몇 달 전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희생자들의 얼굴, 이름, 사진, 그리고 개인정보들을 언론에서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우리도 그랬어야 하는 게 맞긴 하죠.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희생자들의 이름이 빠르게 공개됐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희생자들의 지인들, 가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름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정부가 이름을 빨리빨리 공개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태원 참사하는 당시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던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원 파악에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정부는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어떻게든 모일 수 없게 하는데 급급했다고 보이거든요. 철저하게 이름을 숨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되었던 것인데, 거기서부터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분향소도 만들었는데 분향소에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름도 없이 애도를 합니까? 이름 없는 애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애도라는 거는 구체적인 대상이 명백하게 존재할 때 하는 행위가 애도인 거지,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애도라고 하는 거는 강요이고 폭력인 거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애도하는 거는 전 그거 사이코패스들이나 하는 애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도라는 건 분명한 특정한 대상이 정해져야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이 행정부가 잘못한 건데, 전 민주당의 대응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렇게 잘못 끼워진 상태라면은 단추를 풀었다가 다시 끼워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잘못 끼운 단추 위에다가 다시 또 단추를 끼워버린 상황인 거죠. 처음부터 희생자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면은 우리 사회에 충분한 수기와 그리고 공감을 이끌어내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거 뭐 비밀 조사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름을 선제적으로 유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공개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희생자들의 이름이 정쟁화되는 거잖아요. 이번 참사를 진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유가족들도 이름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희생자들의 이름이 정쟁화돼 버리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로 희생자들의 이름을 숨겼지만, 결국에는 야당의 민주당도 이번 이용한 거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이용해 버림으로써 여나 야나 할 거 없이 지금 정치권 모두가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사회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현길님이 얘기하신 거에 사실 조금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알아야 애도를 할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정부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국가 애도 기간 사실 쇼였잖아요. 급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위해서 그리고 뭐 또 지원금을 자기에게 지급한다라는 이야기도 꺼내고 빨리 수습을 하려고 했던 그런 쇼에 지나지 그죠, 않았잖아요.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SPC 공장에서 사망한 20대 청년 우리 이름 모르잖아요. 구의원 김군 우리 이름 모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붕괴했잖아요. 거기서 돌아가신 노동자분들 우리 이름 모릅니다. 우리가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사실 애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반성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의 첫 단추, 현길님 얘기하신 것처럼 잘못 깼죠. 위패도 없이 영정사진도 없이 분향소 설치한 거 정말 나쁘고 정말 쇼였죠. 그런데 이번에 더 탐사랑 민들레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언론일 수가 있는지 정말 이렇게 남의 불행들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진짜 괴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보수 언론들, 보수 정권에 입맞춰서 언론 보도할 수 있고 진보 성향의 언론들 또 진보 정당에 맞춰서 또 보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명단 공개가 지금 급히 가족들을 찾아야 돼서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빨리 가족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야 되기 위한 그런 공익을 위해서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 가지 오로지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한참 지난 뒤에 그냥 우리가 공개한다. 이거는 어떤 공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정부 때리기 용이거든요. 정부 때리기 용으로 그냥 유가족들 인질 삼아서 공개한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불쾌했고 너무 분노스러웠고 한국기자협회의 언론 윤리 현장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건 피해자 등을 취재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희생자 명단 공개에 있어서 과연 인권이 존중이 됐습니까? 공익성도 없었고 인권 존중도 없었고 그냥 정부 여당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공격에 지나지 않은 이번 명단 공개가 와 진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진보 언론도 그렇고 그냥 사회가 미쳤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고의 희생자들의 이름이 다 공개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고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애도할 수 있어요. 이름이라는 건 상징적인 요소고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인 거지. 그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로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숨졌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숨졌는데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거는 이걸 마치 어떤 현상처럼 보게 만들거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했던 말처럼 그 개개인의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것은 그냥 150 몇 명이 죽은 사건이다.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하지만은 개개인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이 개개인에게 닥친 비극으로서 다가오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추모비를 가도 뭐 전쟁 피해자들의 추모비나 뭐 전사자들의 추모비나 여러 가지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비를 가면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름이 다 써 있어요. 물론 뭐 추모비라든가 뭐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기습적으로 명단 공개를 할 게 아니라 오랫동안 숙기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기리는 방법으로서 이름을 공개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처음부터 정부가 이름을 철저하게 숨겨버리고 유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걸 연대하는 걸 막아버리는 과정에서 야권 세력마저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공개해버리면 이건 결국에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이용해먹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이거는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의 한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빈곤 포르노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형적인 빈곤 포르노의 예시 사진으로 쓰기에 적합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적절했죠. 이제 이슈가 됐으니까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로 문제의식이 제기는 것도 꽤 오래된 일이잖아요.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가난한 처지를 극대화하여 과장하여 찍어서 모금 활동에 좀 더 이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매체를 만들어냈잖아요. 저는 아프리카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빈곤 포르노의 문제점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아프리카에 대해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을 형성합니다. 여기 아프리카 인권단체니까 아프리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 아프리카 대신 캄보디아로 치환해도 뭐 말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특정 국가나 인종의 나약함을 강조하여 인종차별을 조장합니다. 항상 이런 사진에서 전통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백인이고 무기력하고 선진국이고 네, 그죠. 무기력하고 도움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프리칸 또는 동남아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이고 이런 식으로 사진이 그려지잖아요. 세 번째 이유로는 자극적인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람들은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이 빈곤 포르노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상을 굉장히 과하게 불쌍하게 만들고 정말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적인 장면들을 자꾸 보다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저거 안 됐다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장면을 자꾸 보다 보면은 사실 저도 그런 상태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너무 보다 보니까 이젠 별로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상을 통해 아동에 드러난 상처나 치부를 퍼뜨리는 것은 인권 침해다. 그 아동에게 너의 몸이나
상처 부위가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될까라고 물었을지는 모르겠고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 광고의 극적인 연출을 위해 사실을 과장 및 왜곡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그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빈곤 포르노라고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이 아니라 조명을 최소 2대 이상 설치해서 네. 연출된 사진이죠. 사진이라고 보여지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조명이 최소 2대 이상 설치된 거다. 자연스러운 사진이 아니다. 조명을 안 보더라도 이 시선 처리나 그러니까요. 어떻게 거의 제 생각에는 화보를 찍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들을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한정해서 보면은 되게 유명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나경원 의원의 지체장애인 아동을 이제 목욕했던 장면을 이게 뭐 지금 뭐 빈곤 포르노라고 해서 시끄러운데 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정치인들이 이딴 사진 좀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수해 나면 수해 현장 가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정치인들. 네. 그리고 무슨 갑자기 선거운동 되면 하지도 않던 무슨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할머니 옆에 가가지고 리어카 끌어주는 사진 그런 거나 찍고 갑자기 연탄 나른다고 해서 사진 찍고 선행은요 이렇게 꼭 증거를 남기지 않아도 언젠간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행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 했으면 좋겠고 제발 선행했다고 이렇게 막 들춰내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뭐 좋은 뜻으로 갔겠죠. 네, 좋은 뜻으로 갔겠지만 이런 거는 조용히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연출된 사진들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출을 준비했던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언론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이게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거잖아요. 네. 캄보디아 측에서 그 각국 이제 정상 배우자들에게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 대신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의 집에 방문한 건데 이럴 때는 주최 측이 해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는 게 그게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그죠. 네, 자꾸 본인이 튀는 행동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국가서열 1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활동을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아니 그 선거 기간에는 그냥 없는 것처럼 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 영부인 같은 거 주지 않겠다, 뭐 영부인처럼 행동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발언했던 거 싹 잊어버렸는지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항상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비공개 행보를 펼쳤다는데 항상 공개가 되더라고요. 비공개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공개적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시던데 진짜 선의를 갖고 이런 선행들을 이어가려면은 진짜로 비공개이거나 그래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해당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진짜 이 너무 남의 불행을 이용해 먹으려는 정치인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뭐 저는 이거 뭐 여야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일부 여성 의원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의도적인 오역을 하는 거거나 진짜 무식한 거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이준석 전 대표도 이런 말 했잖아요.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제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고.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더니 윤석열 대통령 보고 개고기라는 거냐고 비판했던 모 국민의힘 의원처럼. 양두구육은 본인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그죠. 어쨌든 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제발 이딴 사진 좀 안 찍었으면 좋겠고요. 제발 어디 가서 뭐 좀 잘했다고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안 올려도 정말 선행을 베풀면 누군가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 게 선행이고 그런 게 진짜 뭔가 베푸는 거지. 기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나 지금 선행하고 있으니까 사진 좀 찍어라. 그리고 이 사진 잘 편집해서 올려라. 이거는 선행이 아니죠. 좋은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유재석 씨. 유재석 씨는 무슨 선행을 했는지 사진이 공개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베푸는 선행들. 그렇죠. 선행들은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봉사하고 선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선행을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홍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선행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행을 하는 척하면서 이제 사진만 찍고 돌아가고 이제 오히려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식의 선행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나는 제대로 된 선행도 안 했으면 좋겠어. 곧 시즌이 돌아와서 이제 막 나올 텐데 정당들 있잖아요. 연탄 날라줄 때
무슨 현수막 엄청 크게 앞에다가 들고 뒤에 사람들 다 서가지고 어느 그리고, 정당 연탄 봉사하러 왔습니다. 이런 거 들고 사진 찍는단 그리고 말이에요. 얼굴에다 이제 또 묻혀주고. 네, 그러고 실제로 뭐 나르기도 하죠. 그런 거 좀 안 하고 그냥 갖다 연탄 나르고 오면 되지. 앞으로도 이런 사진은 많이 올라오겠죠. 오늘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러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대한민국이 어째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또 모르죠. 또 항상 그랬잖아요. 민주화를 이루고 나서 노태우가 당선됐던 것처럼 언젠간 우리가 다시 또 발전할 수 있겠죠. 정말 이번 보면서 진짜 거대 여야당의 진짜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도 저거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참담하고 아쉬운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 포로노 아닐까요? 정치적으로 이런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별로 화도 안 나. 둔감해졌어. 너무나 자극적인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니까. 그래, 이게 정치 포르노다. 마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